김문수 전 장관이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속속 임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동혁 대표는 따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지도부 내부에서 투톱 갈등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장동혁 대표하고 송원석 원내대표 이제 불협화음 얘기가 아주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가 강적들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질문했었잖아요. 장동혁 대표 어떻게 생각하니까 고집이 세죠?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송 대표님이 장동혁 대표 때문에 좀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몇몇 의원들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송 대표님께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장 대표가 고집이 세긴 세죠. 솔직하시네요. 그런 정도의 고집이 없으면 어떻게 그래도 제1야당의 당대표를 합니까? 근데 이번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중앙선대위를 만드는데 빼버렸어요. 네? 네? 네, 그거는 잠깐만. 송원석 원내대표의 생각이 맞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정정식 정책위 의장이 24일 날 만나서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으로 가자.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빼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정정식 의장도 조금 이제 당황을 해서 이거 이제 대표한테 알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찾아가서 통보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충청도 분이라 그러신지 속내를 얘기 안 하고 굉장히 불쾌하겠지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죠. 그 다음 날 박준태 비서실장이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기자회견가 해가지고 당 대표와 지도부에 대한 내부 비판이 과도합니다.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를 흔들어서 선거에 승리한 사례는 전례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당 대표를 흔들지 말라. 그래놓고 당 지도부 단톡방에서 이거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자 그러는데 당 지도부 아무도 대꾸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선 후퇴라는 게 사실상 퇴진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송년 모임에 회식하러 가서 돌아와서 노래 한 곡씩 부르는데 사장님은 노래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노래해 그래야 되는데 하지마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자기가 내가 노래할게 하고 나설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8일까지 공동선대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자기를 넣어달라 빼달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계속 좀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사실 지금이라도 노선 전환하셔야 된다. 당대표가 지방선거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그 선제 노건이 지금 가지고 있는 노선을 변경하셔야 된다. 극우 노선 하면 안 된다. 중앙으로 갑시다. 이 얘기를 저도 했고 많은 의원들이 정말로 뼈아프게 조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걸 차일피일 미루고 지지부진하다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이번에 서울 공천자 대회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오지 못했어요. 초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왔어야 되는 행사에 오지 않았거든요. 오지 못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안타깝죠. 김재섭 의원님이 방금 목요일 날 있었던 서울시당 후보자 공천대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당 선대위원장이시잖아요. 네. 서울시당 후보자 공천대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당 선대위원장이시잖아요. 네. 그래도 서울시 후보자 공천대회에 당대표가 참석을 안 한다? 원내대표가 참석을 안 한다? 이거는 서울시당에서 이거는 일부러 안 불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송원석 원내대표 측에도 물어보고 장 대표 쪽에도 물어봤는데 부르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일부러 완전히 왕따시킨 거죠. 물론 장동혁 대표가 당을 이렇게 운영한 것에 대한 자업자득,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그때 저는 서울시당 선대위에서 좀 잘못했다고 좀 봐요. 제가 여기서 하나만 국민의힘을 제가 들어보면서 국민의힘에서 공천 파동이 나면 가장 먼저 연락 오는 게 개혁신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근히 내용 파악이 잘 돼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근데 저는 서울과 부산 선거를 이번에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부산의 박형준 시장 쪽의 대응은 굉장히 능숙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장동혁에 대해서 그렇게 거친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도 적당히 한동훈 쪽하고도 뭐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무르르득 가고 있거든요. 양다리 걸치면. 근데 아마 오세훈 시장 쪽은 먼저 장동혁 대표랑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지 못하고 이게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부산에는 공천 파동이 없거든요. 시의원, 구의원 레벨에서. 서울은 전역이 공천 파동입니다, 지금.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관악구에만 갔다 왔는데요. 관악구 구의원이 11명인데 국민의힘 의원이 10명을 컷오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이건 상식선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쪽에 있는 구의원들이 인식하기로는 배현진, 오세훈 라인이 장동영 라인을 치기 위해 가지고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선거를 치르면요. 오세훈 시장의 하부 선거운동 조직이 돼야 될 사람들이 구의원, 시의원들인데 그냥 전원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래서 조직 추스려 가지고 딱 선거 시작하면 다 같이 앞으로 가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균열이 커지는 게 보입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이거를 냉정하게 어떻게 봤냐면 제가 워낙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 바이어스가 있을까 봐 제가 그냥 챗GPT에 넣어봤어요. 이 행동은 누구에게 유리하냐 했는데 오세훈 시장에겐 불리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우는 세력인 한동훈 대표 측 배현진 그 시당위원장에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쪽에서 용납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서울시 전역에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